비로 인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 사고가 잇따르면서 1,300명이 넘는 광주 전남 지역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안반 붕괴와 주택 침수를 비롯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광주 무등경기장과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 등의 누수가 잇따르는 등 곳곳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실된 도로와 농로의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복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과 보육대책회사 노조의 중노위 화해 조정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6개월 넘게 이어진 갈등은 결국 중노위의 심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전남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기로 무려 1,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읍의 한 노인 요양원. 뒷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건물 앞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에 머물던 환자 6명이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좀 많이 쏟아질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일단 어르신들 안전 직원들 이상 없도록. 산 비탈면 곳곳에 토사가 쓸려 내려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 앞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곡성 침곡마을입니다.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통행을 막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요. 옆으로는 많은 양의 흙탕물이 마을 길을 따라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하천 사이로 거센 물살이 내려옵니다. 하루 사이 200mm 가까이 쏟아진 폭우에 하천이 범람해 일부 주택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뭐 엉망진창이 방가에서 차버려가지고 뭐 흙탕물로 번복돼가지고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 현재까지 전남에서 산사태와 하천 범람 우려 등을 이유로 사전 대피한 인원만 1,3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래도 이제 집으로 간 게 좋지만 우선 그래도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게 와서 시방 있기는 있어요. 어서 집 빨리 좋게 돼갖고 집으로 갔으면 좋겠고. 오랜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광주 전남 지역에는 지난 14일부터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장맛비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반이 붕괴되고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무등경기장과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광주 전남 곳곳이 생채기로 가득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안반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붕괴 규모만 너비 50m, 높이는 60m에 달합니다. 시간당 최대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비탈면에 있던 안반이 붕괴되면서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주차장 지금 바로 폐쇄 있고요. 한 상가 4군데, 5군데에다는 지금 대피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주택 마당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쉼없이 내린 빗줄기에 저수지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주택단지가 침수됐습니다. 지금 땅이 2m 가까이 주저앉고 저수지 쪽으로 흘러내려간 상황이거든요. 대피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구두 얘기만 계속 듣고 있고 물기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489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한 광주 무등경기장은 벌써부터 물이 새고 지하수까지 역류했습니다. 틈으로 지하수위가 올라오면서 같이 수압도 올라다 보니까 틈으로 좀 저희가 지금 새고 물을 좀. 개장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에선 비만 내리면 누수로 배수 작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열차도 멈춰섰습니다. 코레일 광주 전남본부는 산사태와 낙석 우려로 전라선 KTX와 일반 열차 등 18편의 운행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긴 장마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도로 곳곳에서 싱크홀과 포트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끝을 모르고 쏟아지는 빗줄기에 광주 전남 곳곳이 생채기로 가득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보신 것처럼 광주 전남에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유실된 도로와 농로의 복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장맛비에 정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인도와 도로가 엉망이 됐습니다. 빗속에서 도로에 흙을 치우고 막힌 하수구를 정비합니다. 광주 빛고울대를 뒤덮은 토사 유출은 지난 14일 처음 발생해 방수포를 덮는 등의 응급 복구를 실시했지만 3차례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거고 나중에 이거는 공사로 해야 되고 현장 상태를 보면 그 토사 범면이 사면이 굉장히 연약해요. 언제라도 또 유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사면이거든요. 1시간 동안 48mm가 쏟아진 강진 성전면에서는 논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농로나 소하천에 유실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복구의 손길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응급복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또 유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흙탕물이 논으로 유입되고 도로를 받치는 토사가 점점 유실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지만 계속되는 장맛비에 복구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한 5시쯤 오니까는 비가 많이 오니까는 얘가 흘러내려오니까 이걸 터져보더라고요.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쪽하나 삽으로 막아보려다가 내가 물에 따라가겠더라고. 이틀 동안 158mm의 비가 내린 해남군 화원면의 한 마을도 하천 옆 농로가 무너져 내려 긴급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위쪽 저수지물이 흘러넘쳐 소하천으로 몰리면서 집안이 내려앉은 겁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논침수는 겨우 막았지만 쉼없이 내리는 비에 농민들은 안절부절입니다. 현재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지금 도로가 앞으로 또 비 오면 유실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원상복귀가 돼야 되는데 비 때문에 복구하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크고 작은 시설물 피해 응급복구는 230여 건. 추가 피해 우려로 복구 공사가 시급하지만 계속되는 장맛비에 속이 타들어가는 주민들은 야속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올봄 가뭄 위기로 10%대 저수율을 기록했던 화순 동북댐의 수위가 100% 만수위를 넘어 홍수 위기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기준 동북댐의 수위는 168.6m로 만수위인 168.2m를 넘어섰고 홍수 위험 수위인 171m까지 3m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주의 또 다른 상수원인 주암댐은 같은 시간 73%의 저수율을 기록했으며 초당 7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엔 내일까지 최대 1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등 전남 동부 지역에 최대 120mm, 시간당 최대 3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고 내일 밤까지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인 목포, 무안 등은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린 뒤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면 덥고 습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추진되던 광주 사회서비스원과 보육대체교사 노조의 화해 조정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노조 측이 중재안이 보육대체교사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결국 6개월 넘게 이어진 갈등은 중노위의 판결에 달리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광역시청 1층에서 점거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까지였던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시한마저 지났지만 6개월 넘는 점거농성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화해 조정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보육대체교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진행해 내년 2월 4일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중재안의 핵심이었는데 노조 측은 또 다른 6개월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고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겠다라는 안이 아니라 신규로 채용 공고를 열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해고자들도 뛰어들어라라는 건데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안이에요. 광주 사회서비스원은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화해는 끝내 결렬됐습니다. 내년 2월 4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노위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내용을 수용을 하겠다는 내용을 안내를 보냈습니다.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광주 사회서비스원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 결국 오는 27일 중노위의 2차 신문위원회의 심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찬 회동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의 대비와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찬 일정은 수년됐다며 수해 피해가 일단락될 때까지 당분간 두 대표 간의 만남은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치인의 회동은 지난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 확장을 위한 계획안에 대해 광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상인들과 만나며 신세계 측과 협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가 열릴 것이란 예상도 나오지만 시 소유 도로 편입 등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 확장 이전을 위한 계획안이 광주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9가지 조건으로 계획안을 자문 의결했고 광주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인근 상인 간담회 등을 거쳐 신세계 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시 도로 일부를 신세계 측에 내어주고 얼마를 다시 공공기여로 받느냐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신세계가 시 도로를 편입하면 이전 부지 가격이 2,600억 원을 넘어서 기존보다 600억 원 이상 수익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그 땅 가격만 그런 거고 이후에 그것이 이제 뭐 지하 5층, 지상 8층 계획으로 계획이 되는데 그러게 되면 연면적 자체가 커지고 이에 따른 또 이익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600억 이상이 되는 것인데. 하지만 광주시는 도로 편입에 따른 신세계 측의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 도로 편입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는 시도로 편입은 물론 신세계 측이 제시한 지하차도 건설 등도 확정안은 아니다라며 원점 재검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럴 경우 핵심 심의 절차인 공동위원회가 다음 달 열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의 미묘한 입장 변화는 이달 말 진행될 어등산 개발계획 공모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광주 백화점 확장과 꺼내든 어등산 개발 협상에서 광주시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여론 등을 더 살피며 심의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한평군이 광주 군공항 유치와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군공항 유치를 둘러싼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군 주관이 아닌 방송사와의 협업으로 군공항 유치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는 지난 5월 담화문을 통해 광주 군공항의 한평 이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광주광역시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을 제2법 예고했습니다. 제2법 예고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안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등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은 삭제되고 초과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선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광주시는 국방부의 요구한 내용들이 대체로 받아들여져 시행령 안에 반영된 만큼 제2법 예고안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정인하 광양시장의 철동상 건립 사업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동상을 건립하기 위해선 그 동상 모형에 딱 맞는 철을 생산해야 하는데 현재 광양제철소 생산 라인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하다며 철동상을 세우기 위해선 철동상만을 위한 철 생산 공장을 따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시장이 제안한 1,000억 원 규모의 철동상 관련 민자 유치 사업은 실패할 경우 포스코가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90대가 농수로에 빠져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영암군 학산면에서 90대 A씨가 자전거를 타다 1m 깊이의 농수로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 전후 강수량 등을 미뤄 폭우 관련 사망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포 예술인들이 위조된 대통령상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목포 지역 예술인 9명이 서울의 한 미술대전에 참가해 돈을 지불하고 위조된 대통령상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조된 상장으로 경력을 부풀려 미술품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상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한화그룹과 DL그룹 총수를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는 재벌 총수가 사고 발생 기업의 경영 책임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화 김승현 회장과 DL 이해욱 회장이 출자사인 여천 NCC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여천 NCC 3공장 폭발 사고는 국가수 감정 결과 불량 부품을 쓴 사측 과실로 드러났으며 특히 당시 안전관리 임원을 두지 않아 안전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